1920년대 세계 최초 성전환 수술로 여자가 된 남자 릴리 엘베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데니시걸. 파격적인 영화 소재와 달리 영화의 시작은 굉장히 차분합니다. 평화롭기보다 은습한 기운이 감도는 정적인 자연의 풍경들이 보여집니다. 사실 영화의 첫 오프닝은 서사론적인 이유로 인해 미적으로 굉장히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첫 오프닝은 영화의 내용을 상징적, 함축적으로 제시하면서 관객들에게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화 속 세계를 시청각 이미지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이뻐서 그냥 마음에 들어서 촬영을 하고 하필 오프닝 부분에 인서트 컷으로 붙였다 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감독은 영화 오프닝에 어떤 컷들을 넣을지 굉장히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그 오프닝에 안개가 자욱하고 나뭇가지만 앙상한 나무들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넓디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풍경이 그려진 그림이 보여집니다. 바로 아이나 베게너의 작품입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첫 오프닝 장면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물의 풍경이 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톰 호퍼 감독은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그의 그림과 비슷한 풍경으로 배치한 듯합니다. 그리고 톰 호퍼 감독은 더 나아가 영화 속 물의 풍경, 그의 그림에 의미를 더 부여합니다. 아이나가 첫 장면에 등장했던 바일레 호수의 그림과 같은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아내 게르다가 당신은 어떻게 계속 같은 그림만 그리는지 몰라 라고 빈정거립니다. 이에 아이나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합니다. 톰 호퍼 감독은 이 바일레 호수의 그림에 아이나의 성 정체성이 혼란을 은유화시킵니다. 게르다의 부탁으로 여성의 스타킹과 발레 슈즈를 신고 발레복을 몸에 댄 아이나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오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친구 올라가 등장하여 발레복을 거친 아이나에게 장난스럽게 백합꽃을 주며 그에게 릴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림 작업에 열중해 있는 아이나, 부인 게르다가 그에게 와 가끔 당신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질 것 같아, 늪속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이 대사는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미래와 아이나의 선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늪이라는 물의 풍경은 문학과 그림과 같은 작품 속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등장되어 온 배경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문인 기드모파상은 늪에 대해 때때로 늪지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불안하며 더 끔찍스러운 곳은 없다 라고 고백을 하였고, 절규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뭉크는 프랑스 니스에 거주하면서 모나코의 카지노 도박장에 중독이 되어 피폐한 삶을 살던 시기에 그의 혼란과 불안을 일기와 그림에서 늪으로 은유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점액질인 진해창 속에 빠져 밖으로 나가려고 애썼다. 나는 뿌연 물에 반사된 내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너무 창백했다. 나는 끔찍한 외침을 들었다. 소리를 지른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이처럼 늪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작가들의 정서와 심리를 표현하기에 적당한 소재로 사용되어 왔고, 이 영화에서 역시 늪은 아이나의 정체성의 혼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이나는 게르다에게 걱정 마, 늪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을 테니 늪은 내 안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는 그의 늪은 외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존재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술인 무도회에 아이나는 게르다의 제안으로 여장을 하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아이나는 더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무도회 다음 장면에서 작업 중인 아이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홀린 듯 멍한 모습의 아이나의 얼굴과 그 다음 보이는 그가 만들고 있는 찰흙과도 같은 늪의 색, 빙글빙글 물감을 섞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늪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여장을 하고 여성으로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였던 무도회는 그의 인생, 그러니까 그의 여성으로서의 삶, 릴리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이나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이나로서 사는 삶, 자신의 성 정체성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톰 후퍼 감독은 반복적으로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아이나의 모습을 바일레의 호수를 작업하는 아이나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성기를 허벅지에 끼워 자신의 여성성을 거울로 확인을 하고 아이나는 더 이상 아이나가 아닌 릴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일레의 풍경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일레 호수는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파리에서 한스를 만나면서 그 비밀이 풀립니다. 일전에 아이나는 고향 친구 한스와 키스를 한 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나를 위해 게르다가 한스를 집으로 초대를 하고 집으로 들어온 한스는 아이나의 그림을 보고 한눈에 어디인지 알아봅니다. 바로 한스 집 근처였던 바일레 피오르 호수입니다. 아마도 한스와의 첫 키스는 아이나가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은 첫 번째 사건으로 그가 계속해서 그곳을 그리는 이유는 내면의 자신의 혼란과 욕구를 그 그림을 통해 표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완성되지 않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그림을 그리지만 비로소 자신이 릴리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나서야 그의 그림은 완성이 되고 릴리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성 전환수술을 하고 부작용으로 죽음을 맞이한 릴리. 영화의 마지막은 첫 장면과 같은 풍경의 장소 바일레 피오르 호수입니다. 우리가 본 영화의 첫 장면은 결국 마지막 장면이었음을, 그녀의 마지막이 암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릴리의 머플러가 호수의 하늘로 날아갑니다. 멀리 날아가는 머플러는 죽음으로써 자유를 찾은 릴리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톰 후퍼 감독은 자극적인 소재로 자극적이지 않은 은유와 상징을 통해 담백한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릴리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영화, 데니 시걸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화 리뷰였습니다.